우리 지역의 이슈 콕 짚어봅니다. 헬로 이슈 토크. 이렇게 늦게까지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우리 동지 여러분, 또 이렇게 저를 아껴주시는 여러분들께 먼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지난 4년간을 절치부심 준비해 왔습니다. 시민들께 투벅투벅 걸어가면서 시민들의 말씀, 또 시민들의 생각을 많이 담아왔습니다. 이제 우리 포천에도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 지방자치가 시작이 될 것입니다. 진정한 지역의 일꾼이 탄생됨으로 인해서 우리 포천이 어떻게 발전돼 가는지를 아마 보실 겁니다. 저 사랑하고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우리 포천시가 날로 발전하는 그 계기가 오늘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많이 성원해 주시고요. 우리 시민 여러분들만을 위해서 오로지 이러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6월 1일 지방선거를 통해 새로운 변화와 혁신의 민선 8기 시대가 시작됐는데요. 헬로 이슈 토크에서는 당선인을 초대해 앞으로의 비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포천시장에 당선된 백영현 당선인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백영현입니다. 네, 먼저 당선 너무 축하드립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네, 새벽 4시 넘게까지도 긴장을 늦추지 못했는데요. 약 3천여 표 차가 됐습니다. 그 심정은 어떠셨나요? 예, 뭐 사실 좀 덤덤했습니다. 저는 이제 뭐 최선을 다했고 사실 덤덤했습니다. 네, 그러면 일단 당선 축하 소감을 또 시민분들께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요. 많은 자리에서 하셨겠지만 예.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제 더 많은 시민들이 더 많이 소통을 하고 또 이제 많은 지혜를 모아서 우리 포천의 그 산적한 문제들을 해결해달라는 그런 바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승리한 그 기쁨보다는 오히려 그런 무거운 책임감이 좀 따르는 게 사실입니다. 네, 사실 그 가족분들이 그 선거를 치르면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을 것 같습니다. 가족분들은 어떠신가요? 이제 뭐 유권자님들은 갑이라리고 또 우리 후보자들은 을이라리는데 우리 가족들은 병이라고 그래요. 네, 병.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네. 아주 뭐 힘들게 또 후보 눈치 봐야지, 기분 살펴야지, 또 유권자님들 살펴야지, 가족들이 사실 고생 많았죠. 그 가족분들께 또 카메라 보시고 한 말씀 하시죠. 네. 또 눈물 나면 어떡해. 우리 또 뭐 우리 식구들, 친지들까지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 정말 감사하고 그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멋진 시장이 되겠습니다. 우리 가족들께 맹세합니다. 네, 가족분들이 제일 고생하셨을 겁니다. 네. 저도 사실 시장 당선인과의 그 인연이 좀 있죠. 시청에서 사실은 제가 2012년도쯤에 인터뷰를 하면서 그 처음 뵀었는데요. 또 시장에 도전을 하실지는 저는 또 꿈에도 생각을 못했거든요. 벌써 3번째 도전이시라고 들었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출사표를 내셨습니까? 저희가 이제 2017년도 보궐선거가 이제 포천시장 보궐선거가 있을 있었죠. 때 사실 5년이라는 정년이 남았었는데 그 제가 그때 좀 도전을 해서 포천시도 제대로 된 행정의 어떤 체계를 좀 바로 잡아야겠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많이 준비 없이 용감하게 도전을 했었죠. 근데 3번째가 됐네요. 네, 결국 3번째 도전 끝에 또 당선이 되셨는데요. 사실 4년 전 지방선거와 그 이번 지방선거가 재대결을 하신 겁니다. 그죠? 숙명의 재대결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마음가짐도 사실 한번 패배를 해보셨기 때문에 마음가짐도 남달랐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떤 활동에 또 주력을 하셨는지. 예, 사실 뭐 상대당 후보님은 뭐 군의원, 도의원, 뭐 군수, 시장 화려한 경력을 가지신 분이죠. 그리고 또 고정적인 뭐 지원 지지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저는 사실 그 정치 초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4년 동안을 그냥 봉사활동도 하면서 시민들 앞으로
이렇게 뚜벅뚜벅 걸어가면서 다른 거 의식하지 않고 오로지 시민들 찾아뵈면서 많은 말씀 들어가면서 이렇게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해주신 그 단어 중에 매번 쓰시던 단어가 있는데 저는 그게 이제 또 생각하고 쓰시는 단어라고 생각했는데 혹시 어떤 단어인지 알고 계시나요? 이제 뭐 뚜벅뚜벅? 네, 맞습니다. 저희가 그 당선 소감을 저희가 인터뷰를 하러 갔을 때도 그 대표 방송을 하면서도 뚜벅뚜벅이라는 단어를 쓰셨고요. 제가 그 SNS를 보면 거기서도 뚜벅뚜벅이라는 단어를 어김없이 쓰시더라고요. 이 표현을 자주 쓰시는 이유가 있으실까요? 저는 이제 뭐 모든 분야가 그렇지만은 정치에도 어떤 정도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뭔가 빨리 이루고 싶은 것들은 뭐 다 마찬가지겠죠. 근데 저는 그냥 시민들께 진정성을 갖고 한 걸음 한 걸음 달아가면서 이제 시민들의 어떤 바람도 들어보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제 뚜벅뚜벅 걸어다닌다고 그렇게 표현을 많이 합니다. 앞으로도 뚜벅뚜벅 걸어다니실 예정이신가요? 저는 변함없이 항상 진정성 가지고 뚜벅뚜벅 걸어가겠습니다. 네, 그 포천시청 공무원으로 시청을 출입을 하시다가 이제 시장이 되어서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게 됐는데 아무래도 감회가 남다를 것 같기도 하고 그 행정 전문가로서 달려온 그 이력이 지금 시장의 역할에 도움이 되실지도 궁금합니다. 저는 그 이력이 사실 저는 이제 면사무소부터 시청, 경기도청까지 직접 이제 근무를 한 29년 해봤는데 그러한 부분은 요즘 시대는 시장이 일방적인 지시를 해서 상명하복의 어떤 공직 문화는 아닙니다. 따라서 저는 이제 뭐 절차, 기초자치단체, 광역자치단체 다 거치면서 서로 이렇게 소통하는 부분을 많이 봤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근무한 이력이 상당한 이제 강점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이제 저는 믿고 있고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네, 당선인으로서 첫 공식 일정은 어떤 게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어제가 되네요. 이제 현충일. 네네. 현충일. 67의 그 현충일 날 행사 때 공식적인 당선인 신분으로 공식적인 이제 행사 우리 후국 영령들께 이렇게 이제 국가를 지켜주신 헌신한 부분에 대해서 정말 이제 고개 숙여 감사함을 표시를 했죠. 그 첫 일정이 이제 6월 6일 총원탑에 감사를 드린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그 좀 찾아보니까 그 인수위원회를 또 본격적으로 오늘 7일부터 가동을 하시는데 좀 특이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민주당 인사를 인수위원회에 영입을 하셔서 또 진행을 한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뭐 그 이유가 있을까요? 특히 지방은 정당의 구분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민주당 소속이든 우리 그 국민의힘 소속이든 뭐 정의당 소속이면 어떻습니까? 지역을 사랑하는 또 포천에 그 기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면은 같이 하는 게 뭐 옳은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아주 뭐 좀 많이 부탁을 드렸죠. 그래서 뭐 승낙을 하셔서 이제 진행이 되는 건가요? 그러면 이제 인수위원회에서는 어떤 역할을 또 하게 될까요? 그분은 이제 나름대로 그 의회, 기초의회 재선에 대한 그 경력도 있고, 사실 뭐 이렇게 대학 다닐 때 활동을 많이 해서 전국적인 인맥이 또 형성돼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저희 포천시에는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뭐 지금까지는 또 당선인으로서 당선 소감을 좀 들어봤다면 앞으로 지금부터는 그 주요 공약을 한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선거 기간 동안 굉장히 많은 그 공약을 내세웠는데요. 그 중에서도 포천이 지금 어떤 가능성이 있는 도시다, 뭐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거든요. 우리 포천은 서울의 1.4배나 되는 그 광활한 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그 계획적인 도시가 안 되고 그냥 난개발이 많이 깊숙이 진행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는 더 이상 그대로 방치했다가는 정말 어지러운 그 도시가 되기 때문에 이제부터라도 제대로 된 도시 계획에 의해서 계획 도시로 가야 된다. 근데 그런 부분에서 역점을 두고 정말 계획 도시, 좀 깨끗한 도시, 시민이 살기 좋아하는 도시, 이런 도시로 바꿔나갈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는 청년, 여성, 미래라는 또 세 가지 키워드도 제시를 하셨습니다. 네. 어떤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참 심각한 얘기, 안타까운 얘기인데요. 우리 31개 시군이 우리 경기도에 있는데 포천시가 인구 소멸 위험 지수가 0.5이하로 떨어지는 네. 지역의 소멸을 걱정하는 그런 자치단체가 돼버렸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무엇이겠습니까? 청년들이 떠나죠. 네. 또 여성들. 네. 이러니까 외부 유출되지 우리 포천에는 인구 줄어들고 이런 부분이 안타까워서 여성 청년 정책에 대해서 아마 집중적으로 시행을 하게 될 것입니다. 기대해 보십시오. 네, 네 그리고 이 눈에 띄는 공약 중에 사실은 주요 공약 메인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7호선 공약이 있으셨어요. 네, 네. 사실은 그 선거 전에 네. 김동근 당선인과 함께 네, 네. 또 의정부, 뭐 장암 이 관련된 7호선을 약속을 하셨는데 네, 네. 이거 이제 어떻게 되나 이제 궁금해하시는 분도 있으실 것 같아요. 어떻게 추진이 될까요? 철도라는 것은 버스 노선이 아닙니다. 네, 그렇죠. 일정한 망으로 구성되는 그 광역교통 수단인데 제대로 된 철도가 놓여져야 된다는 거죠. 네. 그리고 뭐 옥정까지는 뭐 7호선이 기존은 들어오니까 양주시는 문제가 없을 겁니다. 우리 포천시가 옥정에서 포천을 왔다 갔다 하는 셔틀보다는 밀락동으로 가서 탑성역에 연결되면은 전혀 전철의 혜택을 못 받고 있는 밀락동 주민 뭐 한 6, 7만 명, 7, 8만 명 정도 된다는데 이런 분들이 새로운 전철의 수혜를 받게 되기 때문에 그 수요를 좀 창출을 해주고 또 철도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게 해줘야 된다. 이거는 뭐 정쟁의 전임자들의 실적을 폄훼하거나 네. 이런 부분이 아니죠. 제대로 된 철도가 돼야 된다 그런 얘기죠. 뭐 시간이 더 오래 걸린다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는 이제 뭐 우리 윤석열 정부에서도 수도권에서 30분 이내에 출퇴근 거리 광역교통시설을 맞추겠다고 이제 그렇게 공약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네. 저는 뭐 분명히 지금 계획 중인 것보다 하루도 안 늦게 네. 할 자신이 있다. 그렇게 해야 된다. 네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오늘 약속해 주셨으니까 네네. 네, 꼭 실천해 주시기를 예. 또 기대를 해보고요. 사실은 저희 포천하면 또 뭐 아까 말씀하신 뭐 여성, 육아 뭐 이런 것도 다 중요한데 이 근본적인 원인이 또 인구가 감소되고 있다. 네. 이 부분도 있거든요. 네. 이를 위한 출산 장려 정책과 육아 정책 강조하셨어요. 어떤 네네. 부분이 있을까요? 근데 출산 정책 같은 것은 뭐 이제 첫 아이를 낳으면 뭐 300만 원 지급하고 네. 둘째는 500만 원, 셋째는 1,000만 원, 넷째 아이를 이제 출산하게 되면 2,000만 원. 근데 이게 사실 뭐 큰 어떻게 도움이 되겠습니까만은 네. 이런 것부터 하나하나 우리 출산 어떤 정책을 펼쳐나간다는 그런 의미로 네. 시작이라고 생각하면서 정말 아주 철두철미하게 계획을 해서 시행을 하게 되면은 아마 지금보다는 많이 우리 인구도 늘고 이렇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그런 정책 뭐 적극적으로 시행해 나갈 겁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또 사실은 젊은 청년들이 뭐 일자리가 없다 네, 이러고 그렇죠. 이제 뭐 밖으로 외곽으로 수도권 뭐 다른 지역으로 나가고 서울로 가고 이런다고 하는데 사실은 제가 포천에 있는 기업인분들 이야기를 좀 들어봤더니 일자리가 없는 게 아니랍니다. 일자리는 되게 많은데 또 사실은 청년들이 그 일자리에 대한 뭐 만족도가 높지 못해서 나가는 경우도 많이 있다. 우린 또 사람이 부족하다. 네, 이렇게 맞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해결책이 있으실까요? 예, 사실 이제 우리 포천에는 한 6,000에서 6,500개 정도의 그 중소기업들, 소기업들도 있지만은 그 기업들이 입지해 있는데 이게 이제 개별적으로 입지를 하다 보니까 사실 규모 있는 기업들이 많이 못 왔죠. 네. 근데 국내 총생산의 GRDP, 국내 총생산액은 상당히 높은 지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자리는 아니라는 거죠. 네. 대부분이 섬유, 또 뭐 가구, 또 석재 가공업 그렇죠. 이런 네네. 부분들이 우리 주로 이제 많이 이렇게 분포되어 네네네. 있는데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네. 일자리 수는 많아도 또 이렇게 그 청년들이 다가가지 못하는 그런 네.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좋은 일자리 또 뭐 이제 그 청년들이 선호할 수 있는 일자리를 우리 그런 기업을 계획적으로 단지 조성을 해서 유인을 해서 네. 그런 부분에 좀 보충을 해가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쪽 파주도 그렇고 남부 지역도 그렇고 큰 이제 단지들이 대기업 단지들이 좀 들어와 있는데 그거에 비해서 네네. 경기 북부는 좀 그 부분이 열악하다. 그렇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청년들이 많이 들어오지 못하고 머물지 못한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습니다. 공약 중에 여기 경기 북부 지역의 그 당선인들 공약 중에는 다 대기업 유치가 들어가 있어요. 네. 그 부분은 어떻게 추진을 하실 계획이신가요? 우리 포천은 현실적으로 군부대 장병들이 어떤 소비 활동을 하면서 경제의 한 축을 이루었었는데 네. 지금은 많이 구조조정 때문에 부대가 이전을 하고 네. 또 통폐합되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 그 이제 빈 부대가 많이 있어요. 네, 그렇죠. 이런 국공유지를 활용을 해서 정말 좋은 기업 인센티브를 줘서 네. 우리 포천으로 유인하게 되면은 그 타 지역보다는 경쟁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 것에 이제 중점을 둘 예정입니다. 그래서 유치에 좀 힘을 유치. 실으실 이렇게 계획이시군요. 자, 포천하면 또 농업 빼놓을 그렇습니다. 수 없죠. 네네. 근데 농업이 이게 뭐 연령층이 높아진 것도 있고 사실은 젊은 사람들이 들어온다고 해도 이 기존의 농업 기술로는 이게 유지가 어렵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당선인의 공약 중에 뭐 스마트 농업, 뭐 스마트 팜 이 얘기가 있습니다. 네네. 어떻게 추진하실 계획이십니까? 포천시는 도시와 농촌이 병존하는 도농통합병시입니다. 배후에 거대한 수도권이라는 소비처가 있기 때문에 우리 농업축산업이 사실 잘만 관리하면 블루오션 산업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재래식 그 농업 기법보다는 이제 정보통신 기술이 이게 혼합이 된 그 스마트팜 네. 그 농업으로 전환이 돼야 된다는 네네. 생각을 가지고 그런 부분에 중점적으로 이제 지원을 하고 육성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청년 농부도 육성을 그렇게 하시고 육성이 될 겁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주요 공약들을 좀 점검을 좀 해봤는데요. 네. 앞으로 사실 이제 취임을 앞두고 있으시고 그 자치단체장이 되시면 가장 중요한 덕목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뭐 개인의 생각이 좀 궁금하거든요. 네네. 물론 공직자의 최대 덕목은 이제 청렴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그거 못지않게 저는 소통을 강조합니다. 소통을 통해서 어떤 공감을 이끌어낼 수 있는 행정이 돼야 된다. 네. 저는 뭐 우리 공직 내부 1000여 명이 되는 공직자들과의 소통도 당연히 필요한 부분이고 네. 시민들과의 시민들과의 소통도 아주 적극 이렇게 확대해 나갈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직자 또 행정을 잘할 수 있는 덕목은 끊임없는 소통으로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그 선거 전에 후보자 대담을 통해서 저희 나라방송 LG텔레비전 나라방송 그 댓글 이벤트를 통해서 저희가 이제 포천 시민들의 희망 공약도 많이 받았거든요. 그때 이제 저희도 전달을 드리고 했는데 그것도 한번 꼼꼼히 살펴봐 주시고 예, 시민들의 또 마음에 어떤 또 공약이 됐으면 좋겠는지 꼼꼼하게 한번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거의 이제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포천 어떤 도시를 만들고 싶으십니까? 예, 저는 이제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너무 무계획적으로 난개발이 진행된 부분이 많습니다. 이제라도 이게 계획 도시로 전환되지 않으면은 정말 어지러운 자치단체, 시민이 살기 정말 혼란스러울 정도 어지러운 마을이 되기 때문에 저는 계획 도시로 전환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부분에 중점을 둘 겁니다. 네, 그러면 끝으로 그 카메라 보시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포천 시민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사랑하고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이제 지방자치가 시행이 된 지 30여 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번 6월 1일 우리 시민들의 위대한 선택에 의해서 저 백영현이 당선이 됐습니다. 이제 오롯이 시민들만을 바라보면서 행정하는 참 일꾼이 나서겠습니다. 우리 시민 여러분 끝까지 지켜봐 주시고 성원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당선되신 거 진심으로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포천의 도약과 시민 행복을 위해서 앞으로도 다양한 정책과 비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선거 전이나 후나 시민들을 위해서 뚜벅뚜벅 걸어가시는 그런 시장님이 되시길 기대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이슈 토크 배경현 포천시장 당선인과 함께 포천시를 위한 주요 공약과 비전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새로운 변화와 혁신으로 변화될 포천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